네, 이제는 뉴스 장면 승부 일부 첫 순서 주요 뉴스 정리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뉴스 인앤아웃인데요. 주요 뉴스 깔끔하게 정리해 주실 김영민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깔끔입니다. 예, 깔끔 아나운서 김영민 아나운서의 주요 뉴스 의미와 또 뒷 배경을 해설해 줄 추은호 해설위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저희가 이제 얘기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까지 2주간에 걸쳐서 청취율 조사를 하게 되는데, 자, 청취율 홍보를 위해서 오늘 김영민 아나운서가 간단한 퀴즈 하나 내주시죠. 네, 청취율 조사 전화가 오면 꼭 받으셔서 이재은의 뉴스 정면 승부 듣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퀴즈입니다. 청취율 전화는 몇 번으로 시작이 될까요? 보기는 추은호 해설위원께서 짜주셨어요. 아, 그래요? 1번 예. 015B, 2번 007빵, 3번 02번입니다. 좀 어렵나요? 다시 한번. 예. 1번 015B, 2번 007빵, 3번 02번입니다. 어려운데 좀 힌트 없을까요? 예, 일단 서울 지역 번호고요. 네. 그리고 보기 1, 2, 3번 중에서 제일 짧은 번호입니다. 그렇군요. 여전히 어려운데 많은 분들의 퀴즈 샵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샵 0945로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청취율 전화 조사 번호가 이제 이 번호로 시작된다는 네, 건데, 그렇습니다. 예, 전화 잘 받아주셔서 이재윤의 뉴스 장면 승부 듣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인앤아웃 시작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전당대회 8월 28일로 예정되어 있는 전당대회 룰을 둘러싸고 좀 논란이 뜨거웠어요. 오늘 비대위의 전대 룰 수정안이 다시 뒤집어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당무위원회를 열고 당대표 예비 경선에서 일반 여론조사 30%를 반영하기로 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안을 원안 그대로 의결했습니다. 내부 갈등을 촉발했던 비대위 수정안 없던 일이 된 건데요. 이로써 당대표 예비 경선에서 일반 여론조사 30% 반영은 물론이고 권역별 투표 제도도 철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고위원 선거에서만 중앙위원 투표 100% 경선 치르고 나머지 안은 모두 철회가 된 겁니다. 우상호 비대위원 장은 대립이 격화하고 있어서 당무위원회에서 경론이 벌어질 만한 사안은 줄여보자는 취지의 정치적 결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하루 만에 결정이 뒤바뀐 거 좀 어떻게 보셨는지 뉴스인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전당의 전당대회 앞두고 어떻게 뽑을 것인가. 이제 전당대회 룰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룰이 조금만 바뀌어도 특정 후보에게 불리하거나 이렇게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어제 친명계가 집단으로 이 반발한 룰 개정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대위도 무리하게 고집하지 않고 나름대로 이제 절충점을 찾아서 이렇게 합의를 이루어서 최종 확정이 됐는데 룰이 본경선 또 예비경선에 적용되는 룰이 다르고 대표 최고위원에 적용되는 룰이 막 섞여 있어가지고 네. 굉장히 복잡해요. 좀 복잡합니다. 예. 그래서 최대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당 대표 경우 예비 경선은 여론조사가 이제 반영이 됩니다. 30% 반영이 되고요. 이걸 해서 3명을 추립니다. 네. 그리고 최고위원 경우에는 예비 경선에 여론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중앙위원 100%로 하고 본경선 경우에는 대표 최고위원 가리지 않고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일반 당원 5, 국민 여론조사 25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쟁점이 됐던 최고위원 경우에 1인 2표제 중에 한 표를 권역별로 하자 하는 것은 없던 일이 됐습니다. 비대위가 자진 처리를 했습니다. 이 비대위 수정안에서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것이 흔히 이제 친명계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친명계 중에서도 수도권 출신 지원자들입니다. 이제 단적인 예로 정청래 의원 경우에는 이재명 의원도 컷오프 되지 못 된다고 이렇게 장담할 수 없다. 넘어설 수 없다. 또 장담할 수 없다. 이런 일이 주장을 했는데 사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재명 경우가 예비 경선에서 30%를 반영하는데 3명 안에 못 든다? 그러면 출마를 말아야죠.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오히려 이거 정청래 의원 경우에는 이재명 의원을 끌어들여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고위원에 도전하려는 친명계 의원들 대부분이 수도권 출신들이 많습니다. 네. 이들은 공통적으로 보면은 현안에 대해서 목소리가 높은 분들이고 네. 그래서 당연히 전국적인 인지도가 높죠. 그러면 여론조사 하면은 아무래도 아는 사람 찍기 마련이니까 네. 유리한 입장이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권역별 투표가 도입되면은 수도권 후보들끼리 경쟁해야 되니까 제살깎기 경쟁을 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 그 반영을 하고 또 권역별 투표를 안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겠죠. 물론 이 두 가지를 다 얻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만 얻었지만은 원래 정치라는 게 항상 그런 거 아닌가요? 뭐 100% 얻지 못하는 거니까 이 정도 선에서는 만족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되니까 어제 사퇴 의사를 밝혔던 안규백 전준위원장, 전당대회 준비위원장도 사퇴 의사를 번복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당무위원회 결정에 환영 의사를 표하면서 다시 남은 기간 전준위원장직을 이어가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SNS에 올린 글에서 애초 전준위가 제기한 안과 다소 달라진 점은 있지만 비대위원 당무위원 여러분께서 고심 끝에 내린 결론임을 알기에 감사와 환영의 뜻을 밝힌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갈등이 좀 봉합되는 모습인데요. 앞으로 민주당 전당대회 순항할 수 있을까요? 예, 오늘 당무위원회 통해서 룰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후보 등록 그리고 경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관심은 이제 대표 그리고 최고위원회 누가 나올지 많은 부분들이 이제 정리가 돼가고 있는데 남은 거는 이재명 의원이 출마를 공식화 언제 할 거냐 하는 부분 그리고 또 다른 관심이라면 이른바 이제 97그룹들 사이에 교통 정리가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좀 그 관심일 것 같아요. 물론 경선이 진행되면은 후보들 간에 또 계파들 간에 감정 싸움 격화되기도 할 겁니다. 네. 하지만은 뭐 그 야당의 전당대회 항상 의례적으로 그 정도의 갈등은 있었던 것이고요. 네. 큰 문제 없이 일단 전당대회까지는 진행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당 밖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뭐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날카롭게 맞서서 이렇게 신경전을 벌이나 할 텐데 말이죠. 그래도 의원들에게는 뭐 큰 거죠. 이게 지금 당직을 어떻게 그렇죠. 나눠 갖느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자, 근데 이 당무위원회에서 오늘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자격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죠. 네, 공식 안건으로 다룬 건 아니지만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고 당무위에서 비대위 의견을 존중한다라고 만장일치로 정리해 주셨다라고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박지원 전 위원장의 출마에 대해서 예외를 인정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한 바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출마가 어렵다는 쪽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네. 박 전 위원장은 앞서 저는 피선거권을 부여받아 당원에 의해 선출된 비대위원장이었다며 그동안 우리 당이 저에게 준 피선거권을 박탈한 적이 없다. 공당으로서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달라 이렇게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박지원 전 위원장 출마 최종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결론은 네. 났습니다. 뭐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오늘 표출했는데 계륵이라든가 토사구팽이라든가 맞습니다. 그런 마음이 충분히 들 겁니다. 뭐 아시다시피 박지원 전 위원장이 정치에 입문한 것이 이재명 당시에는 후보였죠. 예. 근데 권유로 정치를 하게 됐고 그리고 비대위원장 맡은 것도 이재명 고문의 강력한 권유에 의해서 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박지원 하면 떠오르는 게 이재명 키드 그리고 혹은 이재명 아바타 이런 꼬리표가 따라 붙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독 이재명 앞에 약한 박지원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번 대표 그 출마 여부를 놓고 오히려 이재명 저격수가 된 듯한 그런 출마하면 모습을 안 된다. 계속 보였습니다. 그쵸. 네. 결국 청년 정치연 박지현으로 그냥 홀로 서게 하려면은 이재명을 극복해야 된다라는 것이 과제였는데 또 박지원 입장으로서도 이왕 맞짱 뜨려면은 그 이재명 의원하고 맞짱 뜨는 것이 자신의 위상을 그렇게 보이기에 확실히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번 일을 계기로 박지원 전 위원장으로서는 기득권 세력 이른바 또 혹은 꼰대 정치에 날개가 꺾였다. 그래서 기회조차 갖지 못한 청년 정치인 이런 이미지를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은 접근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박지원 전 위원장 꼭 명심해야 될 말이 그게 하나 있는데 제가 가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뭐냐면 좋은 포도라고 해서 다 좋은 와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좋은 포도가 되려면은
반드시 숙성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박지원 전 위원장 이렇게 쭉 제가 보니까 좋은 포도가 될 좋은 와인이 될 정치적 자질을 많이 갖추고 있었는데 보다 국민들과 공감하고 소통하고 또 필요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옮기고 그 주변에 또 사람을 모으는 또 전문가의 손길을 이렇게 받는 그런 숙성의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그렇게 당무위원회에서 정리가 되긴 했지만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전당대회 대표 후보 등록 강행 방침은 처리하지 않은 것이라서 앞으로 또 상황은 어떻게 변할지 잘 모르겠네요. 좀 더 지켜보아야 될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오늘 처음으로 첫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렸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 관계자가 오늘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만나서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물가 등 당장 시급한 민생 안정을 위해서 원팀으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일단 여당에선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한기호 사무총장, 성일종 정책위 의장이 참석했고요.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박문규 국무조정실장, 또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석, 안상훈 사회수석이 참석했습니다. 앞으로 매달 정례적으로 좀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 계획을 밝혔는데요. 오늘 당정 협의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뉴스인 해주세요. 아무래도 물가 문제, 민생 문제 이런 것들이 주요 이슈가 됐을 겁니다. 네. 일단 물가 대책 보면은 뭐 기존의 대책 신속하게 집행한다. 그리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 개혁 관련 법안들 임시국회에서 빨리 처리를 한다. 그리고 기존의 2차 추경 신속하게 집행한다. 뭐 발표 내용만 보면은 눈에 띄는 그런 대목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만 정부 측에서 따갑게 이렇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당 측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비롯해서 장관들이 현장으로 좀 나가봐라. 그래서 국민의 어려움을 좀 들어봐라라고 요청을 했고 정부도 이를 받아들였어요. 사실 지금 같은 경제 위기에서 총리 그리고 장관들이 너무 손 놓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마다 마땅합니다. 남의 일같이 대하고 있고 위기의식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심지어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제 이런 표현을 했었죠. 자신이 민생 현장에 나가서 국민의 어려움 듣고 매주 비상경제 민생회의 주재하겠다. 이런 말 나오기 전에 총리가 좀 챙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동안 손 놓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보면은 민생 위기 현장 또 산불 현장 뭐 이런 현장에 총리나 국무위원들 장관들이 발로 뛰는 모습들이 안 보였다. 이런 것들이 결국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하락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 이런 지적은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관계자들이 당, 정, 대에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당정대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고위 당정협의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걸로 바뀌었는데 이게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일단 당정대 하면은 어감이 좀 확 와닿지가 않죠. 우리가 당정청에 너무 익숙하죠 있는데 당정대 하면은 무슨 대학 이름 같기도 하고 당정대. 어디 좀 이상합니다. 4년제인가요? 원래 그는 당정협의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이건 뭐냐면 법적 근거가 총리 훈령에 당정협의 업무 운영 규정이라는 거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당정청이나 당정대가 아니라 당정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쭉 당정협의로고 돼 있다가 당정청자가 언제 들어갔냐면은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 좀 들어갔어요. 그때는 그 이전에는 대통령이 당 총재를 겸하고 있어서 별 문제가 안 됐는데 어쩌면 일심동체였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또 노무현 대통령 시절을 겪으면서 또 여당 내부에 이렇게 내분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 여러 이제 요인으로 인해서 당정청으로 굳혀져서 문재인 정부까지 사용된 겁니다. 또 윤석열 정부에도 한 번은 당정대란 표현을 한번 쓴 적은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용어 자체가 뭔가 좀 어색하고 저는 고위당정 이런 표현 나쁘지 않다. 고위당정협의회. 자,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 내외 나토 정상회의 참석 때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부인이 김건희 여사와 동행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측근이죠. 검사 출신 이원무 인사비서관의 부인이 김건희 여사와 동행하면서 사실상 제2부속실 역할을 한 걸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 여사의 일정 또 의전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민간인의 사적 채용이다. 이런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대통령실은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기획에는 참여했지만 많은 분들이 수행을 자꾸 얘기하는데 한 차례도 수행한 적은 없다. 인서비서관의 부인이라서 간 것이 아니라며 오랫동안 해외 체류하면서 해외 경험이 풍부하고 영어에 능통하고 국제교류 행사 기획 주관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기타 수행원 신분으로 모든 행정적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고 출장에 필수적인 항공편, 숙소를 지원하긴 했지만 수행원 신분인데다 별도의 보수도 받지 않은 만큼 특혜 또 이해충돌의 여지는 전혀 없다. 이렇게 선을 그은 건데요. 그런데 대통령실 채용 절차를 원래 밟으려다가 남편이 인서비서관으로 확정되고 이해충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채용을 본인이 고사했다. 초기에 근무하면서 채용 절차를 밟으려고 했던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논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그 여러 가지 그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대통령 공군 1호기에 민간인이 탑승한 것이 맞는 일인가? 또 대통령 일정이 모두 비밀인데 이거를 민간인이 사전 답사까지 하고 네. 사전 답사팀의 일원으로 가고 또 선발대로 가서 둘러보는 것이 맞나? 얼마나 능력이 있길래 민간인을 이렇게 쓰는가? 네. 의문을 제기하려면 끝도 없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아무리 해명을 해도 납득 못하는 부분은 남기 마련입니다. 네. 최초 보도를 보면은 이현모 인사비서관의 부인이 한 역할이 김건희 여사 일정을 보좌한 것이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이거는 아니다라고 대통령실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전체적인 일정을 기획하고 지원했다라는 건데 그럼에도 드는 의문이 아니 어떤 능력이 있길래 대체 대통령실 해명은 전문 역량이 있다라는 거죠. 11년 동안 유학이라든가 해외 체류 경험으로 영어를 풍부하게 잘하고 민간 회사에서 국제 교류 행사 기획을 담당했다. 네. 그런데 또 드는 의문이 아니 스페인인데 스페인어는 할 줄 알아? 뭐 이런 의문도 문제 제기할 수도 있고요. 또 민간 행사 국제 교류 업무 그런 정도의 업무 능력을 갖춘 사람이 외교부라든가 공공기관 얼마든지 있지 않을까? 그렇죠. 라고 하는 의문 제기할 수 있어요. 결국 설명 가능한 부분이 뭐냐면은 대통령 부부와의 오랜 인연이 있었다라는 점. 그거 외에는 설명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현모 인사비서관이 검찰 출신이고 검사 시절부터 오랫동안 네. 그 부부와 인연을 맺어왔다. 또 이현모 인사비서관이 검사도 일찌감치 사직하고 캠프에 합류해서 또 네거티브 대응을 맡았다. 이런 점들이 작용했던 것 같고요. 아니 그러면 차라리 제2부속실은 뭐 없다고 하더라도 그 의전실 직원으로 발령 내는 것이 왜 이렇게 민간인을 그로 말썽을 일으키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할 수 있는데 실제로 대통령실 채용 절차를 밟았다가 중단된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저도 느끼는 것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사 검증을 하고 인사 추천을 하는 인사 비서관 남편은 그렇고 부인이 근데 추천을 받아서 그 대통령실 직원으로 채용된다? 이해충돌 소지가 있죠. 그래서 안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저 김건희 여사 보좌와 관련된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데 말이죠. 이게 하루 이틀 나온 얘기가 아닌데 이렇게 정리가 안 되는 게 뭐 어디에 원인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쨌든 사태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저희가 방송 시작하면서 청취율 홍보와 관련한 퀴즈를 내드렸죠? 네. 자, 오늘 추은 해설위원이 힌트를 잘 줘서 문자가 많이 왔습니다. 4522번님, 퇴근길 잘 시청하고 있습니다. 3번 쓰셨고요. 4174님, 첫 문자입니다. 02 맞나요? 하셨고요. 어려운데 34, 다들 잘 맞히시네요. 네, 3번입니다. 오늘 엄청 더워요. 또 0074님 3번입니다. 퇴근길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4206님, 정답을 써주셨는데 이제 완전 여름인가 봐요. 삼복더위가 오면 더 더운데 걱정되네요. 하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보내주신 모든 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주요 뉴스 정리한 뉴스 인앤아웃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 김영민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